지난 강의 배열과 배열의 순회에 이어 이번 강의에서는 벡터 및 순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다중 배열 및 순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배열을 벡터로 바꾼 다중 벡터 및 순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이전 강의에서 배운 C 스타일의 배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훨씬 유연하고 안전합니다. 원소를 모두 담을 정도로 메모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작업을 벡터가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벡터를 이용한 경우 프로그래머가 메모리 관리를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벡터는 C 스타일 배열과는 다르게 실행 시간에, 즉 런타임에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컴파일 타임 혹은 런타임 아니면 컴파일 에러, 런타임 에러 이런 용어를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컴파일 타임은 저희가 이 문법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경하는, 즉 이러한 코드를 exe 실행 파일 혹은 DLL과 같은 라이브러리로 변경을 할 때 진행하는 과정이고, 런타임은 이러한 exe와 DLL을 실행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에러를 런타임 에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벡터 같은 경우는 런타임에, 즉 실행 시간에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벡터는 C 스타일 배열 대비 장점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를 코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벡터를 인크루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벡터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트형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의미는 int 타입의 벡터를 선언을 하고 초기 값으로 1과 2를 넣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벡터의 첫 번째 요소의 값은 1이 될 거고 두 번째 요소의 값은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벡터 같은 경우 siz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size는 현재 벡터의 요소의 개수를 나타내고 이것은 2개인 2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를 선언하면서 값을 초기화해 줄 수 있고, 다음과 같이 pushback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값은 세 번째 요소에 넣어주는 걸 의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값은 벡터의 네 번째 요소에 값을 넣어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는 벡터의 사이즈는 3이 될 거고 이 시점에는 벡터의 사이즈가 4가 될 겁니다. 그럼 일반 포문을 이용해서 이러한 벡터에 대한 요소들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 함수를 통해서 현재 요소의 개수를 반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문을 작성을 할 수 있고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이렇게 1, 2, 3, 4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는 일반 포문을 통해서도 순회를 할 수가 있고 범위 기반 포문을 통해서도 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위 기반 포문을 통해서 벡터의 요소들을 순회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전에 일반 포문을 이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범위 기반 포문에서도 값을 잘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이 엘리멘트가 있기 전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포문에서 엘리멘트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onst 키워드를 붙여줄 수가 있고, 메모리 복사에 따른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reference 키워드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벡터의 요소들을 직접 접근해서 메모리 오버헤드 없이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값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벡터를 만들 때 벡터의 사이즈를 먼저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벡터의 사이즈가 지금 4가 될 거고, 이미 이 사이즈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이 할당된 사이즈에 대해서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벡터의 요소에는 1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벡터 요소에는 2가, 세 번째에서는 3이, 이렇게 V3 네 번째 요소에서는 4가 할당이 될 것입니다. 이걸 한번 출력을 해주면 기존과 동일하게 1, 2, 3, 4 값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C스타일 배열과는 다르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예제에서는 저희가 할당한 메모리를 넘어가서 배열을 출력을 했을 때 이게 에러로 잡아내지 않고 이상한 값을 출력을 하는 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메모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라고 했었는데,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당한 메모리 이상으로 넘어간 인덱스를 접근했는지, 즉 아웃 오브 레인지에 인덱스를 접근을 했는지 체크하도록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벡터 10을 접근을 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 벡터의 사이즈를 4로 만들었기 때문에 벡터 0, 1, 2, 3까지만 저희가 메모리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할당하지 않은 메모리를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메모리 충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보면 벡터 서브스크립트 out of range라는 런타임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것도 소개해 드릴 건데 디버그 모드가 있고 릴리즈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릴리즈 모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0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할당하지 않은 메모리를 접근을 했지만 이 벡터의 경우에도 릴리즈 모드에서 아웃 오브 레인지 에러를 잡아낼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 저항이 있지만 릴리즈 모드에서도 아웃 오브 레인지를 체크하는 at을 통해서 이렇게 벡터의 요소를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벡터 아웃 오브 레인지 에러가 이렇게 런타임에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은 에러를 이렇게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버그 모드로 보통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 파일로 만들고 아니면 DLL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릴리즈 모드로 프로그램을 빌드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은 디버그 모드는 저희가 많은 문법적인 오류를 잡아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로직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속도 관점에서 약간의 저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릴리즈 모드로 빌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뭔가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로직들이 빠지기 때문에 좀 더 프로그램이 가벼워지고 더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디버그 모드에서는 이렇게 벡터의 요소를 접근했을 때 이거를 에러로 잡아내지만 릴리즈 모드에서는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리즈 모드에서도
이런 아웃 오브 레인지 문제를 잡아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at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벡터의 요소를 접근해야 합니다. 이거를 한번 이러한 벡터가 아닌 C스타일 배열로 저희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스타일 어레이의 사이즈가 4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할당되지 않은 10번째 요소를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실행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상한 할당되지 않은 값이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런타임 에러 혹은 컴파일 에러로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나중에 매우 위험한 메모리 충돌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버그 모드에서 저희가 C스타일 배열이 아닌 벡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런타임에 에러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버그 모드뿐만 아니라 at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릴리즈 모드에서 또한 이러한 문제를 런타임에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벡터를 이용하면 C스타일 배열 대비 매우 안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내용으로 벡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C스타일 배열과 비교했을 때 벡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메모리를 먼저 할당해서 C스타일 배열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위에와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도 동적으로 메모리가 필요한 만큼 확장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벡터 같은 경우는 아웃 오브 레인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C스타일 배열 대비 훨씬 더 안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중 배열 및 순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배열 같은 경우도 이 단일 배열이랑 비슷하게 먼저 메모리 사이즈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하고 그리고 사이즈 함수를 이용해서 이러한 배열의 요소들을 순회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로 2차원 3x3 배열을 생성하고 값을 할당한 다음에 이 배열의 요소들을 순회해서 할당된 값을 출력하는 과정을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int array 33을 선언을 해서 이렇게 int 값을 저장할 수 있는 3행 3열의 정수 배열 array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array의 요소를 이런 식으로 행 인덱스 열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한번 값을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rray의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값을 할당을 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렇게 3x3 2차원 배열을 생성을 하고 0번째 행과 0번째 열에 다음과 같이 1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으로 0번째 행과 1의 인덱스를 가진 이 영역에 다음과 같이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3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인덱스 1의 행에 첫 번째 열에 4를 집어넣고 두 번째 열에 5를 집어넣고 세 번째 열에 6을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행에 첫 번째 열에 7의 값을 넣고 두 번째 열에 8을 넣고 세 번째 열에 9를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중첩된 for 루프를 사용해서 배열의 모든 요소를 출력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외부 for 루프에서는 이렇게 행 인덱스를 순회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부 포문에서는 각 행에
열 인덱스를 순회하는 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어레이에 특정 행에 대한 열의 사이즈를 불러오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행 인덱스 그리고 열 인덱스를 접근하도록 하고 이러한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1, 2, 3을 띄어쓰기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열로 넘어갈 때 이렇게 cout, end라인을 통해서 한 줄을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4, 5, 6이 출력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7, 8, 9가 출력되도록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예측한 대로 1, 2, 3, 4, 5, 6, 7, 8, 9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C스타일 다중 배열을 다중 벡터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인트형을 저장할 수 있는 벡터의 벡터, 즉 2차원 벡터를 선언합니다. 외부 벡터 같은 경우는 이 벡터 인트를 3개를 가지도록 사이즈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 벡터 인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사이즈를 가지는 벡터 인트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3개의 사이즈를 가진 벡터 인트를 3개를 가진 벡터가 되니까 이는 3x3 크기의 2차원 벡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는 이 어레이를 이렇게 벡터로 바꿔줘서 값을 C스타일 다중 배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고, 벡터 같은 경우는 벡터의 사이즈를 호출을 해서 이 크기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부 벡터의 사이즈를 반환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요소도 1, 2, 3, 4, 5, 6, 7, 8, 9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는 벡터 및 순회에 대해서 배워봤고, 벡터가 C스타일의 배열 대비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중 배열 및 순회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 다음으로 다중 벡터 및 순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순회하는 방식은 C스타일 배열이나 벡터 모두 비슷하게 일반 포문과 범위 기반 포문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